khi phố lên đèn gió đông về ngang. 도시의 밤은 차갑고 무정했다. 퇴근길에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고 가로등은 피곤한 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자동차의 경적 소리, 오토바이의 매연, 그리고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인 밤이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작은 곳이 있었다. 낡은 전통시장 골목 끝자락, 간신히 전기선을 연결한 작은 포장마차. 노란빛 등유등이 흔들리는 천막 아래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50대 후반의 여성. 사람들은 그녀를 정자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매일 밤 같은 자리에 포장마차를 열었다. 그리고 메뉴는 단 하나. 밤참 국밥. 이름도 특별한 건 없지만 그 국밥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도 바람은 거세고 기온은 영하를 향해 내려갔다. 하지만 포장마차 앞에는 3명이 줄을 서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오래된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아저씨였다. 그는 매일같이 마지막 순찰을 마친 뒤 이곳에 들렀다. 영자 아주머니, 오늘은 소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기운이 딸려요.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자를 푹 담가 국밥을 한 그릇 가득 담아냈다. 따뜻한 국물에 담긴 것은 고기보다 마음이었다. 두 번째 손님은 10대 후반의 소녀였다. 교복 위에 후드티를 덧입고 손에는 작고 낡은 백팩이 들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녀가 말을 걸기 전 먼저 말했다. 시험 끝났어.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너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해줄까?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넌 미역국 먹을 나이야? 생일도 지난주였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도 잊은 그녀의 생일을 아주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세 번째 손님은 말이 없었다. 작은 상자 하나를 등에 메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오늘도 말 안 할 거지? 아주머니는 조용히 그에게 국밥을 내밀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늘 혼자였고 말이 없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이 포장마차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에게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장소였다. 영자 아주머니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외국으로 입양되어 연락이 끊겼다. 남은 것은 이 작은 포장마차와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숨결뿐이었다. 저기 아주머니. 어느 날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왜 이름 없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국물에 다시 국자를 담그며 말했다. 이곳은 이름이 필요 없단다. 누가 오든 똑같이 따뜻하면 되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을 떠먹었다. 밤은 깊어갔다. 포장마차의 불빛은 여전히 조용히 흔들렸고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감쌌다. 그리고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누군가 그 조용한 불빛 아래로 들어왔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노란 등유등은 더욱 흔들렸고 국물 냄새마저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는 듯했다. 평소처럼 포장마차 앞에는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 조용했다. 마치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든 것처럼. 영자 아주머니,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소녀가 말했다. 그래, 오늘은 더 뜨겁게 끓였단다. 기운 없을 땐 국이 최고야.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엔 깊은 그늘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공문서를 내밀었다. 이 구역은 더 이상 노점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단속이 들어왔고 이곳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여긴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민원도 한 번 없었고요.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도로 점유, 위생기준 미달, 불법 영업. 정리 안 하시면 강제 철거입니다. 그 남성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는 몇 명의 공무원들이 클립보드와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포장마차 앞은 침묵에 휩싸였다. 청소부 아저씨가 담배를 입에 물고 중얼거렸다. 요즘은 마음이 따뜻한 곳일수록 먼저 없어지더라. 그날 이후 포장마차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아주머니는 더 말이 없어졌고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고 갔다. 밤이면 포장마차 뒤에서 행정팀의 차가 잠시 정차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양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젊은 남자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포장마차의 주인이 영자이신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맞는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혹시 예전에 강서구 보유권에서 봉사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게 어떻게... 저 그때 그 아이입니다. 늘 미역국 끓여주시던, 생일도 챙겨주시던, 국밥 이모라고 불렀던 그분.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와 기억 속 아이가 겹쳐졌다. 전 지금 시청에서 근무 중입니다. 실은 오늘 단속팀 명단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 이곳을 없애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하고 싶어요. 저 같은 애를 살려준 곳이잖아요. 그날 밤 그는 아주머니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포장마차가 존재하는 이유,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지켜야 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 며칠 후 포장마차 앞에는 낡은 천막 대신 새 간이천막이 세워졌다. 이전보다 조금 튼튼해졌고 전기선도 안정적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팻말이 붙었다. 조용한 불빛, 마음을 데우다. 시청 후원 복지형 야간 푸드존 시범사업. 사람들은 물었다. 아니, 철거된다며? 왜 더 좋아졌어? 아주머니는 그냥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눈은 도시의 소음을 덮었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 아주머니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을 밝혔다. 온기는 더욱 귀했고 국물 한 모금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였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창백해졌다. 손은 떨렸고 가끔 허리를 잡고 숨을 고르기도 했다. 손님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국밥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다. 소녀는 그날도 교복을 입고 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생일이에요. 아주머니 생일. 그녀는 문을 닫은 포장마차 앞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는 손길이 있었다. 그 남자 그때 그 공무원이었다. 나도 걱정돼서 왔어요. 그녀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런 날엔 절대 빠진 적 없었는데. 둘은 함께 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접힌 편지와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 한 개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사진. 그녀는 잠든 듯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국을 끓이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누군가의 밤을, 하루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 이 불빛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 국자는 다시 따뜻한 국밥이 끓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사랑을 담아. 영작. 며칠 뒤 시장 끝자락에 작은 공간이 생겼다. 간판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곳엔 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있었다. 포장마차 대신 작은 벽면 주방이 생겼고 자원봉사자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국을 끓였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그날 놓여있던 국자와 넥자 속의 편지가 함께 걸려 있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국물에는 여전히 영자 아주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다. 이 국밥 참 따뜻하네. 그 말에 작은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빛 하나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Khi phố lên đèn, gió đông về ngang, một xe nhỏ nơi cuối con hẻm vắng.